안녕하세요. 해외 입시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J 선생님입니다. 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영국 대학에 대해서 네. 입시에 대해서 원서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네. 대학을 선택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특징에 대해서 네. 또 TJ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제가 근래 A레벨 네. 다니는 학교 이제 학생 어머님께서 영국 대학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네. 프리딕 스코어, 그러니까 아직 13학년인데 이제 6월에 보통 시험을 이제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파이널 스코어가 안 난 상태에서 네. 프리딕 스코어로 지원을 할 수 있냐라고 네.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A레벨 성적으로 호주 대학을 지원할 수 있냐 이런 것도 막 물어보셔서 네. 아,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구나 네. 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참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거 정말 많이 문의가 들어오죠. 네네. 일단 대부분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프리딕 스코어랑 파이널 스코어 이게 차이를 좀 많이 헷갈려하세요. 맞아요. 네. 왜냐면 이제 한국 입시랑 조금 많이 달라서 그래요. 이게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영국 대학교를 지원할 때 가장 많은 대학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파이널 스코어는 아니고요. 프리딕 스코어를 정말 많이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프리딕 스코어이 어떻게 보면 지원서 제출 당시에 정말 중요한 평가로 이제 지표로 사용이 되고요. 파이널 스코어는 그렇다 해가지고 그냥 등한시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파이널 스코어는 그냥 최종 입학 요건, 그냥 충족 여부로만 확인하기 위해서의 스코어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널 스코어를 못 본다면요, 간혹가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 그럼 프리딕 스코어만 잘 챙기면 되는구나. 그래서 파이널 스코어는 버려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연락이 오죠. 이제 입학 취소가 되었다라는 연락이 오죠. 진짜 그런 케이스 있었어요. 맞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영국은 이제 최종 스코어보다는 이제 프리딕 스코어를 가장 많이 본다. 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영국 대학 그 순위와 이제 그런 전공을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개인적으로 사실 저도 프랑스에서 학부를 했고 예. 사실 영국 대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미국 대학 학생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영국 대학도 잘 모르시는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은 또 그 조지아 텍을 다니시다가 네. 또 영국 대학 학부로 네. LSE로 또 편입을 하셔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네, 얘기가 그렇죠.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우선 영국은 어떤 미국과 좀 다른 게 그 단순히 그냥 뭐 물론 영국도 한국 어머님들은 당연히 뭐 탑 20 이런 거 원하시긴 하는데 예. 그래도 전공별로 학교가 굉장히 분명하게 좀 나뉘어져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네네. 네. 미국이랑 좀 많이 다른 것 중에서 하나가 미국은 소위 네임밸류라고 하죠. 그 학교의 학과도 중요하지만은 그 학교의 네임밸류를 더 많이 따지고 지원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영국 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옥스브리지라든지 UCL라든지 LSE라든지 그리고 뭐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이렇게 좀 많지만은 맞아요. 네임밸류를 보는 것보다는 학생들은 이제 본인의 이제 철학적인 정신을 생각하면서 이제 전공별 순위를 따라서 가는 그런 사례가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영국이 그거에 좀 특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오죽했으면은 역사적인 사료를 보면은 이 미국의 대학교의 시초가 이제 영국보다 조금 더 늦게 나왔을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영국이 어떻게 보면은 대학에 있어서는 조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보통은 경제학에 있어서는 이제 LSE가 좀 독보적이죠. 그래서 사회과학 분야라든지 본인이 문과다 아니면 내가 경제학을 있어서 조금 더 딥하게 배우고 싶다. 특히 이제 LSE 같은 경우는 이코노메트릭스 계량 경제학이 정말 1위로 돼 있죠, 그렇죠? 맞아요. 하버드랑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네네. 공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하는 곳이 어디죠? 임페리얼 칼리지. 임페리얼 칼리지죠, 그렇죠? 그쵸? 그리고 독보적인 마지막으로 미디어.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본인이 미디어나 디자인 그리고 예술 쪽에서 조금 독보적인 부분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 좀 많이 모르지만 UOL이라고 협회가 있어요. 맞아요. 유니버시티 런던 그 협회 내에 다양한 이제 단과 대학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골드스미스 대학교가 이제 미디어와 디자인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 대학이 많이 마케팅을 해서 그렇지만 네. 또 각 전공별로 봤을 때 영국 대학이 또 이 랭킹에서 뭐 네. 부동의 1위를 또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또 영국 대학도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가장 부모님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네. 영국 대학을 지원할 때 예. 수능을 안 봐도 되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네. 그죠? 그렇죠. 이 부분에 사실 대해서도 이 부분에서 좀 할 말은 많지만은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은 직설적으로 해서 얘기하자면은 영국 대학은 수능을 안 봐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A 레벨이라든지 IB라든지 AP
SAT 요런 또는 한국 내에 있는 내신 예측 점수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해요. 제가 요거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은 파이널 스콜보다는 프리딕 스콜 이 학생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더 중요시 보기 때문에 프리딕 스콜 가지고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당연히 탑스쿨들은 이제 전공별 시험이 또 있기 당연하죠. 때문에 네. 그리고 이렇게 뭐 AP라든가 IB라든가 A레벨을 할 학생들이랑 겨뤄야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역량이 있어야 그쵸. 또 이제 경쟁력이 있겠죠. 그건 네. 뒷부분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자, 여기서 그러면 뭐 우리가 영국대학 막 얘기했는데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낯설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쵸. 그러면 이제 제일 특이한 부분은 그거예요. 저도 프랑스에서 학부를 했지만 프랑스도 학부를 3년 안에 졸업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철러스 디그리가 나오는데 네. 영국도 3년이잖아요. 맞습니다. 영국도 3년입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사실 조자택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런던 정경대로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 차이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미국 대학이랑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미국 대학은 1학년에 들어가면은 본인이 만약에 충분한 AP를 듣지 않았을 경우 1학년 때 교양 과목을 듣죠. 맞아.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쵸. 4년제예요. 영국이 3년제라 가지고 이게 영국이 좀 딸려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영국이 더 졸업하기 어려워요. 들어가기도 네. 어렵고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들어가자마자 교양 과목 안 듣고 바로 전공 과목을 듣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꼽을 수 있다면은 본인이 내가 이 전공을 살리겠다, 내 이 전공 가지고 쭉 파겠다라는 것을 고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야지 나중에 그 3년을 꽉꽉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미국 대학이랑 좀 다른 맞아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트랜스퍼가 좀 용이하거든요. 좀 편리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은 그게 조금 불편한 게 있죠. 처음부터 설계가 이제 탄탄대로 완벽하게 있어야 된다. 되어 있어야지 향후가 편하다. 맞습니다. 네. 이런 경우인데 네. 그런데 또 사실 이런 유학생들도 있잖아요. 학생들도 영국 대학을 가고 싶은데 당장 바로 전공으로 네.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경우는 우리가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이제 맞습니다. 또 가는 거예요. 네, 파운데이션으로 갈 수 있죠. 맞아요. 파운데이션에서 점수를 잘 받아서 네. 그걸로 이제 다른 학부로 가는 경우고 네. 자, 우리가 선생님 3년제 얘기를 네. 해서 당연히 1년이 적잖아요, 미국보다. 그쵸, 네. 뭐가 관련이 있겠어요? 학비가 관련이 학비와 있겠죠. 관련 있죠. 당연하죠. 네, 네.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또 네. 장학금 부분에 네.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시죠, 선생님. 네, 안 그래도 이제 사실 영국은 장학금을 받는 게 어렵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학생들에 한해서는요. 왜냐면요, 영국은 가장 많이 보는 장학금들 중 하나가 Merit Based Scholarship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성적 기반 장학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정말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걸 pragmatic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따지기 때문에 이 학생이 성적을 지금까지 잘 받았는가 그걸부터 먼저 봅니다. 정말 기초적인 걸 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정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1년 정도 되죠. 그리고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바로 대학교로 가기 전에 중간에 좀 이어주는 브릿지 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예. 미국보다 학부 과정이 1년이 적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이제 돈이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네, 대략적으로 한 30% 예.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네. 2년 전에 예. 제가 미국 대학이랑 영국 대학을 같이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경제학과 학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준비를 하니까 선생님 그 TSA나 이런 시험들이 있는데 그쵸. 아까 저희가 앞부분에서 여러분 그 수능을 안 봐도 고등학교 내신 성적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이 전공별 시험이 되게 혹독한데 이거는 뭐 사실 어떻게 뭐 족보 이런 게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어떤 경제 지표를 놓고 그거를 증명하는 거나 네. 어떤 원리를 자기 방식대로 논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전공에 관한 어떤 이슈나 기본적인 책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거기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낼 수 있는 시험이어야 돼서 네. 적어도 상식이 좀 없다. 이런 전공에 대해서 뭐 내가 심리학과를 뭐 지원한다, 교육학과를 지원한다, 경제학과를 지원한다 이랬을 때
최소한 내가 상식이 좀 없고 이제 이것들을 배워서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1년 반 정도의 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이게 맞습니다. 벼락치기로 절대 될 수 없는 시험이죠. 거기 때문에 네. 영국 대학을 준비하신다면 네. 그리고 또 상위 20위권 학교에 전공 시험을 같이 준비하신다면은 반드시 그 타임라인을 두시고 네.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영국 대학 원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댓글로 또 궁금하신 부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영상이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편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영국 대학을 지원할 때 또 가장 중요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어떻게 써야 PS 하는지 정말 중요하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